비상계엄 당시 사후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강 전 실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면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강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복으로 평가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평검사이던 시절부터 20년 넘게 인연을 쌓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됐고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는 뭐 미리 이야기를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그런 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것만 기억이 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좀 얘기를 못해서 미안하다. 좀 많이 놀라지 않았느냐. 뭐 이런 그런 취지의 얘기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순번 522번 그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17,999조 제시하겠습니다. 그 49번부터 58번 관련해서도 간추려서 한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증인 그 제시한 이게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실장으로부터 이런 문서로 증인이 부서해달라 이런 요청받은 사실 있죠? 그러니까 이 문서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났는데 특검에서 조사할 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겁니다만은 이게 아마 제가 12월 7일인가 그때가 뭐 주말인가 이런데 대국민 담화를 위해서 아마 대통령실에 나와서 좀 짧게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리고 방에 왔다가 나가는데 강희구가 이거를 들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런 사후 부서인데 이게 신속과 보안을 요할 때는 저는 사후 부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후 부서는 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기한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를 왜 자네가 하나 그랬더니 장관님하고 총리님하고 다 이미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님도 일단 그냥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서명을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제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특검에 가서 신문도 받았고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예, 다음 질문 하시죠. 네. 60항입니다. 네. 증인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후에 네. 강의구 실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이거 폐기하겠다 이런 보고받은 사실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뭐 폐기하기 전에 저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폐기하고 나서 저한테 그때 그 사인하신 거는 부속실에서 만드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총리님께서도 이거는 오히려 이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냥 폐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이 문서를 만드는 것부터 좀 부적절하다. 이게 왜 국방부에서 안 하고 대통령 부속실장이 이거를 기한하냐 했기 때문에 잘 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만약에 사전에 저한테 총리께서 이거를 폐기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으면 폐기하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결국은 강희구가 증인의 허가도 없이 결국은 폐기한 셈이 됐네요. 아니 제가 이 문서에 서명을 할 때도 야, 이거를 왜 자네가 만드나 국방부에서 해야지라고 했기 때문에 강희구는 총리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폐기하고도 한참 지나서 저한테
거의 연말쯤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알겠는데 네네. 일단 폐기할 때 강의구가 증인한테 특별히 뭐 확인을 하거나 동의 허가를 받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폐기할 때는 그랬고요. 네네.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순번 520번 17,997쪽 강의구 진술서 헌재 진술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강의구의 진술입니다. 헌재에 제출했던 그래서 저는 12월 10일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께 이 지금 말씀드렸던 비상겸 선포문 그 관련하여 대통령께 이를 보고드리고 문서를 폐기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헌재 진술서를 제출했고요. 또 증인의 변호인 최명성 변호사로 선임하기 전에 검찰 조사에서 3차례나 피고인의 뜻을 대통령께 먼저 보고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폐기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후 보고한 게 맞습니까? 사전 보고한 게 맞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문서가 뭐 저한테 가져왔으면은 당연히 폐기하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전에 보고했냐 뭐 저는 이거 자체를 공문서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사전에 제가 했다고 그렇게 처리하셔도 좋은데요. 하여튼 제 기억은 그렇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지금 뭐 공판이 진행 중이니까 뭐 하여튼 강의구의 증언도 들어보시고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저는 뭐 어떤 식이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전에 제가 총리께 보고하고 저한테도 보고하고 폐기한 게 맞다 하면은 뭐 저는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고 제 기억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증인의 기억을 물어보는 게 증인 신문 그러니까요. 내용이라서 네네. 기억하고 계신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저는 하여튼 연말쯤에 네. 어떤 계기에서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요 원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폐기한 문서인데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헌재에서 강의구가 이런 문서를 만들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헌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굳이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문제 삼을 거면 제가 이런 얘기를 헌재에서 먼저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문서인데.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네. 폐기 전에 증인의 허락을 받은 적은 없고 그건 맞는 저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기억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네. 뭐 이쪽에서는 이게 뭐 공용서류 손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공용서류고 공문서가 되냐라는 생각이라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다만 기억은 저는 그 나중에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한번 뭐 강의구가 걱정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뭐 제가 굳이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이제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라서요. 네네. 네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준비한 질문은 끝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본건 피고인의 재판 죄명 중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군과 경찰에 지시하여 군경이 서울 여의도에 출동하여 시민들과 대치된 상황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지에 출동하여 선관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버 등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슨 뭐 객관적 팩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공소 사실을 뭉뚱그려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대 신문 하시죠.